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넘 유기화 제12장의 6강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방향족 화합물들의 성격, 뭐 방향족 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헤테로고리 화합물, 뭐 여러고리 방향족 화합물, 이제 방향족 화합물로서의 성격과 관련된 내용을 지난 시간까지 설명을 드렸던 거고, 그게 보통 이제 한 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한 장으로.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반응과 관련된 걸 설명할 거예요. 본게임이죠, 본게임. 유기화학의 방향족 화합물의 본게임 부분. 여기가 이제 또 하나의 보통 이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거는 친전자성 방향적 취원 반응이에요. 이게 방향적 화합물의 가장 메이저 반응이 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네 가지 반응의 개요부터 할로젠화 반응, 나이트로화 반응, 설포화 반응에 대한 내용 설명을 드릴 거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내용들, 나머지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전자성 방향적 취한 반응이라고 우리가 앞쪽에서 명명을 했죠. 그러면 방향적 화합물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친핵 역할을 하는 거죠. 방향적 화합물이 친핵 역할을 하고 친전자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맞아요? 왜? 기본적으로 방향적 화합물은 전자가 풍부한 화학종이지. 풍부한 화학종이에요. 물론 굉장히 안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전자가 풍부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맞잖아? 방향적 화합물의 전자가 부족한 성격의 물질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방향적 화합물은 전자가 풍부한 거에 비해서 안정하고 친핵성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반응에 참여할 때는 친핵체로서 쓰이는 성격이 더 맞는 거라고. 그래서 얘가 친핵체로 쓰이는 거고, 여기에 친전자체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반응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의 성격은 저 방향적 화합물이 친핵체로 쓰인다는 얘기는 여기 탄소 이중결합에 존재하는 파이 전자가 친핵체로 쓰이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그 메커니즘은 알켄의 경우와 거의 같은 특징을 보이게 되죠. 처음에 반응이 진행될 때는. 물론 생성물의 형태는 당연히 다르지만. 자, 그래서 반응을 보시면 친전자체가 방향적 화합물의 수소원자 대신 치환되는 반응이다. 자, 반응 기질 방향적 화합물이 친핵체 역할을 한다. 이런 특징을 보이게 되죠. 자, 벤젠은 전자가 굉장히 풍부하지만 공명 안정화 효과로 인해서 알켄에 비해서 안정하고요. 그래서 친핵성도가 작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벤젠은 알켄에 비해서 친핵성도가 작다. 그러면 알켄에서 진행됐던 알켄도 친핵체로 쓰이는 거잖아. 알켄이 친핵체로 쓰이고 친전자체와 반응하잖아요. 물론 반응 형태적으로는 첨가 반응이긴 하지만 친전자성, 첨가 반응으로 구분이 되지만 알켄에서 일어났던 반응이 방향적 화합물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벤젠이라고 하는 화합물의 구조를 바꿀 수는 없잖아. 물론 치환기를 바꾸면 반응성을 조절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하는 거는 벤젠이라고 하는 화합물의 그 자체예요. 자, 그럼 벤젠이라고 하는 화학 중에 친핵성도를 변화시킬 수가 없잖아. 걔는 고유의 특성이니까. 그러면 어쨌든 방향적 화합물이 친핵체로 작용하고 친전자체와 효과적으로 반응하려면 방향적 화합물의 친핵성도를 키울 수 없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 거야? 친전자체의 성격을 키워야 되는 거야. 친전자체의 성격. 그래서 방향적 화합물의 반응이 잘 진행되려면 알켄 반응에 사용된 것보다 더 큰 반응성을 가진 친전자체가 필요해요. 친전자체가.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이지. 어떻게 반응성이 커져 있는 친전자체를 만드느냐. 그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알켄의 비알툴 첨가하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벤젠에다 비알툴처럼 때려 넣으면은 반응이 진행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어. BR이라고 하는 화학종이 가지고 있는 친전자성도가 BR이라고 하는 즉 BR2가 가지고 있는 친전자성도가 알켄과 반응할 때는 더 크고 벤젠과 반응할 때는 더 작나요? BR이 알켄은 나랑 친하니까 난 잘 일어날 거야. 얘는 난 친하지 않으니까 나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런 거 아니잖아. BR2라고 하는 화학종이 가지고 있는 친전자성도는 어떠한 반응물질과 반응하든지 그 크기의 차이는 없을 거야. 뭐가 차이가 나는 거야? 이 친핵체의 세기가 차이가 나는 거죠. 얘는 비교적 강한 친핵체니까 BR2와 반응할 수 있는 거고, 얘는 약한 친핵체니까 얘와 반응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 BR2의 성격을 키워주는 거야. 부분적으로 이제 약간의 양이온적인 성격, 얘는 비극성이니까 사실 편극 효과에서 약간의 양이온 성격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약간 이제 극성 상태로, 진짜 극성 상태로 좀 바꿔주는 거야. 플러스 상태의 그 전하적인 차이가 크게.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자, 벤젠은 친전자체와 반응 시 친원 반응 형태로 진행이 된다. 알켄은 첨가 반응 형태로 진행되잖아요. 왜? 벤젠 고리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야 안정해지니까.
자, 만약 벤젠이 첨가 반응 형태로 진행이 되면은 공명 안정화 에너지를 잃죠. 물론 이제 공명 구조로 존재하는 구역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 방향족성을 만족했던 거에 비해서는 에너지적으로 굉장히 불리해지니까 불안정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가 파이 결합의 파이 전자가 친액체로 작용해서 Br2의 성격과 반응하는 거는 똑같아요. 알케인 뭐든 똑같은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지. 알켄으로 여기 방향족 화합물이 생성이 됐어요. 그럼 얘가 만약에 알켄처럼 첨가 반응 형태로 진행되면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지거든. 여기는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지만 이 반응물 자체, 이 생성물 자체가 방향족 화합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에너지가 높아. 근데 방향족 성격을 만족하고 있으면 에너지가 낮아지기 때문에 안정화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양이온 성격에서 다시 방향속성을 회복하는 쪽으로 모든 반응이 다 진행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특징을 보인다.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반응 형태가 5가지예요. 5가지인데, 뭐가 필요하냐면 굉장히 큰 반응성을 가지고 있는 친전자체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거의 할로젠 같은 경우는 여기 Cl 플러스나 Br 플러스에 육박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구조가 필요해요. 이런 게. 이건 뭘로 만드냐면은 X2만 반응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루이스 X라고 하는 걸 같이 반응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성격에 가까운 굉장히 반응성이 커져 있는 친전자체가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가장 핵심 앞쪽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만큼 큰 반응성을 가지고 있는 친전자체를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 차이예요. 할로젠화 반응은 이런 특징이 필요한 거죠. 물론 I 플러스도 이제 생성이 될 수 있고, 나이트로화 반응은 NO2기가 도입이 되는 거거든. 이런 구조가 필요한 거예요. 설포화 반응은 요게 도입이 되는 거야. 수소원자 대신에 요게 도입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거에 양이온적인 성격이 필요하겠죠. 프레데크래프트 알키라 반응은 알키리가 도입이 되거든. 알키리가. 그러면 탄소 양이온 성격을 띠고 있는 알키리가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프레데크래프트 아시라 반응은 카본일기가 도입이 돼요. 카본일기. 이거 아실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 전체를 우리가 아실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 중간에 탄소 원자가 플러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 그거에 대한 내용을 뒤쪽에서 반응별로 자세히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응의 전형적인 메커니즘은 앞쪽에서도 잠깐 말했지만 반응 시작할 때는 벤젠이 친액체로 쓰이죠. 그럼 친액체이기 때문에 파이그랍이 존재하는 파이 전자가 친액체로 작용을 합니다. 친전자체로 공격을 해요. 이게 첫 번째 단계야. 그러면 탄소 양이온 중간체가 만들어져. 근데 이거는 공명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도 비교적 안정한 형태의 이제 공명 구조가 만들어지긴 하는데, 워낙 방향적 화합물이 안정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지는 특징을 보이죠. 그리고 이 중간체를 우리가 시그마 컴플렉스라고 부릅니다. 자, 방향적 성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중간체는 에너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활성화 에너지 값이 되게 크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반응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염기성 화학종이 있을 거예요. 그게 친전자체가 결합된 탄소에 존재하는 수소원자를 다시 제거해서 방향속성으로 돌아가요. 이게 리아로마타이즈 되는 과정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기에 파이 결합의 파이 전자가 친전자체로 공격해서 만약 이쪽에 붙었다라고 하면 여기가 양이온 성격이 만들어지겠죠. 이건 알케인의 반응의 성격과 똑같은 거야. 그렇죠?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반응 과정에서 어떤 염기적인 성격이 만들어지면 그게 여기 수소를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방향속성을 회복해서 이렇게 돌아가요. 생각보다 메커니즘이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 여기 부분은 이거의 공명 구조들이야. 여기 시그마 컴플렉스라고 부르는 화학종들이고 이거의 공명 구조들. 그러니까 공명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탄소 양이온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안정할 텐데 얘가 워낙에 안정하니까 이것과 이거의 에너지 차이는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반응이 효과적으로 일어나게 하려면 이거 세기가 커야 돼요. 친전자체의 세기가. 아시겠죠? 그래서 반응 메커니즘은 이렇게, 이게 간단한 메커니즘이고 대부분 저 메커니즘을 따르는 거예요. 여기 부분에서 빠르게 다시 방향성으로 돌아간다. 이게 이제 에너지 변환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할로젠화 반응부터 볼 거예요. 할로젠화 반응부터.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죠?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Cl 플러스 성격이나 Br 플러스 성격, 이게 필요하겠지. 요거에 육박하는 성격이 필요하겠죠. 친전자성도가 증가돼. 그럼 얘를 어떻게 만드느냐? 라고 하는 거죠.
자, 브로마의 염소화 반응은 벤젠이 루이스 엑시드 존재하에서 Cl2 또는 Br2와 반응해서 여기 브로모 벤젠 혹은 클로로 벤젠, 뭐 아릴 계열의 물질이겠죠? 그 화합물을 생성하는 반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벤젠에다가 X2를 처리해주고요. 거기다 루이스 엑시드를 처리해줍니다. 그럼 루이스 엑시드를 왜 넣어야 되냐? 루이스 엑시드가 하는 역할은 이 X2라고 하는 화학종의 친전자성도를 키워주는 거예요. 친전자성도를. 루이스 엑시드의 역할은, 루이스 엑시드는 보통 이제 여기 할로젠의 성격에 맞는, 뭐, 클로라이드면 FeCl3, 혹은 AlCl3를 사용하고, 뭐, 브로마이드면 FeBr3, AlBr3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요런 이제, 여기 할로젠은 여기에 맞는 것들을 쓰시면 돼요. 요거를 이제 주요 사용하게 된다. X2와 반응을 해서 X2보다 더 강한 친전자성도를 가진 복합체를 생성을 합니다. 편극성을 증가시켜주는 효과를 띠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냐? 자, 그래서 Br2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메커니즘을. 그러면 Br2가 반응이 하는 거지. 요거에 맞는 루이스 엑시드는 보통 FeBr3를 많이 써줘요. 제일 많이 쓰는 게. 그럼 얘가 했던 역할이 뭐야? 얘가 루이스 엑시드잖아. 전자쌍을 어때요? 받는 거지. 전자쌍을 누가 줘? 얘가 주겠지. 얘가 전자쌍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요거로부터 어떤 화학종이 만들어지냐면 Br, 그리고 Br의 FeBr3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컴플렉스가 만들어져요. 이런 컴플렉스가. 물론 차지가 생기죠. 여기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의 컴플렉스가 만들어져. 실제 요게 반응에 참여하는 친전자체의 형태예요. 요게 실제 반응에 참여하는 친전자체의 형태야. 근데 얘가 거의 어떤 성격과 유사하냐면 이 결합이 굉장히 약해지거든.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이 결합이 굉장히 약해져서 거의 끊어지는 거에 가까워요. 그리고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는 여기 Br의 차지를 없애주기 위해서 Br 쪽으로 넘어가. 그러면 Br이 플러스 성격이고 여기가 Br의 FeBr3의 얘가 마이너스 성격에 가까운 요런 성격에 가까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거의 성격이 거의 이것과 비슷한 거죠. 이런 게 만들어진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요거를 가지고, 근데 이 상태로 쓰는 것보다는 뭐 간단히 쓸 때는 사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거보다는 요 컴플렉스 상태에서 보통 표현이 해주는 게 메커니즘 그릴 때는 좀 더 적합한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벤젠고리가 친액체로 작용하는 거죠. 친액체로 작용해. 그래서 이게 뭘 공격하냐면 얘를 공격하는 거야. 자, Br. 그리고 Br의 FeBr3를 공격하는 거야.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 뭐가? 여기 파이 그랩에 존재하는 파이 전자가 전자쌍을 가지고 공격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럼 요 과정을 통해서 자, 보시면 어디에 가서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여기 수소원자가 지금 하나씩 있잖아요. 이렇게 수소원자가 하나씩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쪽 편에 가서 이 Br이 붙는다고 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그대로고 여기 수소원자 하나 있었고 브로마이드가 여기 가서 붙었어. 여기는 수소원자 하나가 있으니까 여기가 양이온이죠. 그 다음에 여기 수소를 제거하면서 다시 방향적성으로 돌아가야 되거든. 여기 수소를 제거할 수 있는 염기성 성격의 물질이 여기서부터 만들어진 요 물질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 Br의 FeBr3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거. 이 결합이 되게 약해지고 이 결합이 끊어지거든요. 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이 전자를 브로마이드가 가지고 이 수소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죠. 그렇게 되면은 구조를 그려보면 여기가 다시 방향수성을 회복합니다. 이렇게 되고 뭐가 붙었어? 브로마이드가. 여기에서 제공했던 브로마이드가 여기 가서 붙죠. 이게 생성물이잖아. 그쵸? 치원 생성물. 그리고 뭐가 다시 생성되냐면 여기 부분에서 뭐가 만들어져? HBr이 만들어져. 그리고 또 뭐가 만들어져? FeBr3가 다시 재생이 돼요. 그래서 얘는 뭘로 쓰는 거야? 얘는 촉매인 거야, 촉매. 루이스 엑시드는 촉매량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가 만약에 클로라이드면은 Cl2를 처리해주면 되고, 거기에 FeCl3 혹은 AlCl3를 쳐주시면 돼요.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브로마 반응과 염소화 반응의 메커니즘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요거는 메커니즘 그리는 문제로도 실제 많이 물어보니까 꼭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아이오도화 반응. 자, I2도 벤젠과 직접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I 플러스 성격의 친전자체를 필요한데, I2는 저기에다가 루이스 엑스를 처리한다고 해서 친전자체가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I2는 직접 산화를 시켜야 돼요. I2를 직접 I 플러스 형태로. 이거 뭐 이제 방향은 고려하지 않은 거야. 그냥 개념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산화를 시켜야 돼. 산화 과정이잖아. 전자를 잃어버린 거니까. 요게 필요해. 이때 쓰는 산화제가 뭐야? H2O2나 질산이나 카퍼 클로라이드와 같은 이러한 산화제와 직접 반응시켜서 I 플러스 성격의 친전자체를 생성해 줍니다. 벤젠의 I2 산화제. 요건 그렇게까지 메커니즘을 많이 물어보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ICL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ICL. 연습 문제에 있던 것 같은데, ICL은 아이오다이드와 클로라이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저 클로라이드의 전기용도가 크니까 얘가 델타 마이너스, 얘가 델타 플러스가 되겠죠. 쌍쌍 모멘트 방향이 이렇게 잡혀요. 얘가 친핵체인 방향적 화합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죠. 받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전자가 부족한 성격의 물질이니까. 그래서 아이오다이드는 이렇게 도입을 해주시면 되고, 플로우를 도입할 수 있는데, 플로우로는 F2를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저게 반응성이 너무 커요. 거의 폭발적으로 진행이 돼.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화합물만 만들어내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어쨌든 플로라이드의 소스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저 플로라이드가 안정화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약을 이용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상품명인데 셀렉트 플로로라고 하는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저 플로로가 질소 원자에 의해서 안정화된 플로라이드 제공 시약입니다. 이게 셀렉트 플로로가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제공이 되는 거야. 얘가 친핵체인 방향적 화합물 벤젠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위치예요. 근데 질소 원자에 의해서 꽤 안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뭐 이렇게 폭발적으로 반응이 진행되지 않고요. 꽤 잘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할로제나 반응에서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거는 CL2랑 BR2를 사용하는 클로리네이션, 브로미네이션,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아이오디네이션 반응이랑 플로리네이션 반응은 그렇게까지 문제로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약은 뭐 소개하고 있지 않은 교재도 되게 많아요. 맥머리 교재는 나오죠. 근데 뭐 나머지 교재에서는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나이트로화 반응. 나이트로화 반응. NO2가 필요하잖아요. NO2의 플러스 형태 화합물이 만들어지겠지. 자, 벤젠은 진한 질산 및 황산의 혼합물에 의해서 나이트로화 반응이 될 수 있다. 자, HNO3, H2SO4. 진한 질산이랑 황산을 반응을 시키는 건데, 자, 여기서 얘도 질산이고 얘도 황산이고 둘 다 산이야. 그럼 산이랑 만나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더 센 산이 산의 역할을 해요. 더 센 산이. 그 센 산이 얘야. 황산은 나는 산으로 쓸 거야. 산으로 쓰일 거야. 그럼 질산이 자기도 산인데, 자기도 산이긴 한데, 황산이 더 센 산이니까, 안 돼. 그래서 얘가 염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질산, 산성의 물질이지만, 저 황산이 더 강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염기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질산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HNO3라고 부르는 질산이야. 그 다음에 황산은 H.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여기 산소 원자의 델타 플러스가 되게 큰, 이거 황산이잖아. 그쵸? 어떻게 돼? 여기에 산소 원자가 얘가 염기로 쓰인다고 말씀드렸잖아. 전자 쌓여가지고 여기 산성 수소 원자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H, O, N, O 마이너스가 되고 얘가 수소가 붙으면서 플러스 형태가 되죠. 이런 중간체가 생성이 되거든요. 이런 중간체 상태에서 어떤 전자이동이 되냐면 여기 전자쌍 있잖아. 얘가 이렇게 밀어버려요. 그리고 여기 부분이 뭐야? 물이잖아, 물 굉장히 좋은 이탈이잖아. 그래서 얼른 떨어져 이렇게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물과 뭐가 생성이 돼? 얘 O 플러스예요. 이게 NO2 플러스야. 얘가 NO2 플러스. 얘가 뭘로 쓰는 거야? 친전자체로 쓰이는 거야. 방향적 화합물의 파이결합의 파이 전자가 얘를 공격합니다. 얘를 공격하고 그러면
어느 양쪽 변 탄수원자 중에 하나의 결합이 돼서 붙겠죠. 그 다음에 수소원자 하나를 제거해야 되잖아. 그 제거하는 수소원자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만들어진 O, SO3H. 이게 염기야. 이게 염기거든. 이게 벤젠화합물이 얘를 공격해서 생성된 중간체. 이거 질소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탄수원자, 거기에 원래 수소원자가 하나 결합되어 있잖아. 그거를 얘가 제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커니즘은 따로 그리진 않겠습니다. 요거 생성하는 것만 메커니즘을 표현해 드릴 거고. 자, 그 다음에 설포나 반응. SO3H가 필요해요. SO3H가. 자, 벤젠을 H2SO4와 반응시키면 설포나 반응이 진행이 돼요. 벤젠을 H2SO4와 반응시키면. 자, 이 경우는 H2SO4 두 개가 관여가 돼서 반응이 진행이 되는데 두 분자의 황산이 서로 반응해서 SO3H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요. 자, 하나는 산으로 쓰이고 하나는 염기로 쓰이는 거예요. 자, 어떻게? 황산. 이 구조는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황산, 질산 이런 거 구조는 그리실 수 있어야 돼. 얘가 하나의 황산이고 나머지 하나의 산은 이렇게만 표현할게요. 황산 두 분자야. 얘가 뭘로 쓰이는 거야? 얘가 산으로 쓰이는 거야. 얘가 무슨 역할? 얘가 염기 역할을 하겠다. 자, 그렇게 되면은 압축 평가 메커니즘이 비슷한 느낌이 좀 드세요? 공격을 해. 자, 그러면 요거로부터 얘가 OH기가 되고 여기가 이렇게 되죠. 플러스. 그 다음에 똑같은 메커니즘은 얘가 밀어버려. 왜? 물을 이탈시키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물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S, O, O. 그 다음에 여기도 이중결합이 되면서 OH 플러스 형태가 되지. 자, 얘는 뭐가 가능하냐면 요거는 공명구조가 가능해요. 어떻게? 이렇게. 어떤 구조냐면 OH가 되면서 여기가 플러스 형태가 돼요. 즉 화원자가 플러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얘가 뭐야? 친전자체야. 벤젠이 공격하는 친전자체. 여기로 공격하겠지. 그래서 SO3H기가 붙는 거예요. 자, 얘도 똑같이 반응이 일어나서 생성된 탄소 양이온 중간체. 거기에 존재하는 수소 하나를 떼야 되잖아. 뭐가 떼? 여기서 만들어진 OSO3H-. 그게 짝염기 형태잖아요. 그 염기가 제거한다. 메커니즘 똑같이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거를 반응을 했더니 반응이 종결이 안 되네? 앞쪽편의 반응들은 뭐 할로젠화 반응이나 나이트로화 반응은 반응을 했더니 다 종결이 됐어. 근데 얘는 종결이 안 돼, 반응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가역 반응이라는 얘기야.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변화가 되는데 그 비슷한 조건 하에서 생성물에서 다시 반응물로 돌아오는 가능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평형 과정에 놓이게 되고 그래서 반응이 완전히 종결되지가 않는 거야.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뭐 때문이냐면은 얘 때문이야, 이게. 여기 과정에서 물이 떨어져 나오잖아. 이 물로 인해서 역반응이 진행되는 거야. 역반응이. 그래서 이 설포나 반응만큼은 가역 반응입니다. 가역 반응으로 진행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역반응이 진행되는지 좀 볼게요. 자, 그러나 황산만을 사용해 설포나 반응을 진행하는 경우 생성되는 물 분자로 인해서 역반응이 진행될 수 있다. 즉, 벤젠의 설포나 반응은 가역 반응이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야. 자, 보시면 여기에 이게 붙어 있는 거잖아. 얘가 생성물이잖아. 설포나 반응이 생성물이야. 근데 물이 존재하잖아. 물이 여기 산소원자의 비공산상이 여기 수소원자. 얘 산성도가 굉장히 크거든. 얘 강산이에요. 되게 강산. 얘가 염기로 쓰이는 거야. 이렇게. 산염기 반응이 제일 먼저 일어나. 이 과정에서. 그리고 여기는 똑같이 SO, O 마이너스가 되죠. 이런 일단 중간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HOH 이게 되거든. 자, 반응을 생각해보면 얘가 산으로 쓰인 거고 얘가 염기로 쓰인 거야. 그럼 염기로 쓰여서 이 수소원자를 잡아먹었으니까 얘가 뭐가 됐냐면 짝산이 돼요. 짝산이 되는데 지금 산성 수소원자가 있잖아. 여기 수소원자의 델타 플러스가 어때요? 되게 크잖아. 그쵸? 되게 크다고. 그래서 이게 여기 파이그램 파이 전자가 공격할 수 있어. 얘가 반응성이 되게 큰 친전자체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공격해. 이렇게 공격해.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자, 그리고 여기에 여기나 여기 중에 한쪽에서 이쪽 수소원자를 공격하겠죠. 어느 쪽에 가서 붙을까요? 여기 가서 붙어요. 여기. 이거와 같은 쪽에 가서 붙습니다. 왜? 여기는 기존에 수소가 하나 있었지. 근데 이게 탈설포나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탈설포나 반응. 그럼 얘가 날아간다는 얘기잖아. 얘가 날아갈 거야. 얘를 날릴 거야. 여기에 당연히 수소원자 하나가 있어야 되겠지.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수소원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수소원자가 여기 가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체 구조가 이렇게 생기는 거지. 얘는 그대로 존재하고 여기 수소원자 원래 존재했었던 거 존재하고 그 다음에 S, O, O에 O 마이너스 그 다음에 수소가 여기 가서 붙었어. 이 수소가 뭐야? 이 수소가 얘야 얘. 이 다음에 탈설포나 반응이 진행이 돼요. 어떻게? 얘가 밀어버려. 여기가 양이온이잖아. 여기 차지를 없애기 위해서 다시 방향성을 회복해야 되잖아. 여기는 그냥 여기를 무시한다라고 보면은 그냥 방향적 화물이 H 플러스로 공격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되고 여기가 다시 만들어지지. 여기 수소 있고 여기 수소 있으니까 뭐가 돼? 다시 벤젠이 돼. 그리고 요거로부터 뭐가 만들어져? SO3기가 만들어지지. 얘가 만들어져. 얘는 원래 여기에 도입됐던 거잖아. 산이 제공이 되면 얘가 SO3H가 되면서 반응이 진행됐던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서 다시 떨어져 나간다고. 얘가 뭐야? 설포나 반응의 역반응이라고 부르는 탈설포나 반응이에요. 역반응이 되는 거지, 역반응. 그래서 메커니즘 요거 연습 문제에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거는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실제 반응은 어떻게 하느냐? 물이 생성이 되면 안 되잖아. SO3H가 필요해. 내가 필요한 건 얘가 필요해. 얘가 아니지? SO3H. 이게 필요한 거지. 이게 필요해. 얘가 필요한데 뭐가 생성되지 않아야 돼? 물이 생성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실제 벤젠의 설포나 반응은 발연황산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발연황산은 뭐야? SO3에 H2SO4가 혼합되어 있는 거. 자, 그러면 SO3H를 만드는 물질은 얘야. 여기에 수소원자를 황산이 제공해 주는 거야. 황산만이 반응을 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얘가 그냥 기존 물질이 되는 거고 얘 되는 거고 얘는 무슨 역할만 하는 거야? only H 플러스만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렇게. 이게 만들어져요. 그럼 요게 H 플러스, 황산이 H 플러스 제공해주면 얘가 물이 만들어지나? 아니죠. 그래서 발연황산은 물이 생성되지 않고 SO3H라고 하는 친전자체를 만들어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친전자체로 쓰이는 거지. 메커니즘 뭐 앞쪽에 그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자, 요게 설포나 반응이다. 설포나 반응만큼은 뭐다? 가역 반응이다. 아시겠죠? 나머지 반응들은 다 비가역 반응이에요. 한번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가면 끝이야. 근데 얘는 다시 생성물에서 반응물로 돌아갈 수 있다. 아시겠죠? 요거 관련된 것들도 좀 문제가 나오니까 꼭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요 관련된 설포나 반응 메커니즘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알키라 반응, 아시라 반응. 그것도 되게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잘 다 그려보세요.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